이원 4화 후반부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순자는 경수에게 선택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순간부터 경수의 감정선이 조금씩 식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택을 받으면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왜 순자는 선택받고 나서 오히려 경수와의 사이가 미세하게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다음화 예고편에서 나온 것처럼 슬슬쩍 영숙이 경수에게 가는 걸 막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4화 후반부를 함께 정리하면서 호감이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4화 후반부는 이제 정숙과 또 경수 아저씨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때 경수의 1순위였던 정숙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후회를 하고 있는, 내가 왜 영수에게 틀었을까 말도 안 하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숙이 말하긴 합니다.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숙소에 들러갔는데 생각이 들더라. 좀 아쉬워서. 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정숙도 짱골 안 굴린 건 아니에요. 자, 이 말을 던졌다는 건 뭡니까? 여전히 내가 한번 통수를 치긴 했지만 당신이 날 받아줄 수 있는지를 이제 떠보는 거죠. 그래서 살짝 표정이 지금 얘가 날 받아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물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경수같이 특히나 까탈스러운 사람에게는 더더욱 힘들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경수가 얘기하긴 합니다. 벤치에 앉아갖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숙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나 그런 줄 알았다. 그러니까 들었겠죠?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나는 다른 분한테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칼같죠. 조금이라도 어떤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삐끗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선을 다 그어요. 이게 경수 아저씨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경수 씨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 비슷한 부분에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결국 불완전한 존재고 본인 또한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런 부분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이제 본인과 안 맞거나 실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로 정숙에 대해서 이제 초반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해요. 감정이 이제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꺾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만약에 어느 정도 좀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했었더라면, 사랑은 계속된다 해서 지금 17기 순자랑 20기 영식 관계처럼 서로 실망하면서도 왜 그런지 한번 얘기는 들어보자가 아니라 경수는 그냥 관심 없는 줄 알았다. 더 이상 난 너의 얘기를 듣지 않겠어. 나를 틀었어. 라고 전환이 너무 빨라요. 다만 경수가 조금은 여지를 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수가 첫인상 영자를 했지만 첫째 날 밤을 기준으로는 경수가 먼저 사실 정숙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동시에 정숙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틀어도 여전히 날 좋아하겠지, 날 마음에 들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경수는 일단 전 어제 이후로 조금 다른 분이 더 높긴 하다. 자, 그래서 이제 정숙이 열심히 이제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고 어떻게 보면 정숙이 놓친 거죠. 이런 부분들도 다 얘기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그 상대방이 준비를 한다, 대비를 한다 하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수는 계속 입술만 깨물면서 글쎄, 난 그렇게 너의 설명에 그렇게 공감이 안 가는데 라는 느낌이에요. 경수는 사실 이 말 하고 싶었겠죠. 그럼 나도 같은 이유로 너를 이제 선택 안 하면 너도 와닿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 설명하지 않고 다대일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피해버리면, 회피를 해버리면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너 또한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수의 신체 언어를 계속 보면,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입술을 깨무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수는 그냥 타이밍 문제다라고 더 이상 이제 진행을 아예 안 시키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정숙이 잘못이 한 90이라고 봐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 임의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가버리면 당연히 그럼 영수한테 마음이 있고 플러스 뭔가 기분이 되게 안 좋네,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숙이 스스로에 대해서 보수적이다, 괜찮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정숙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없는 거죠, 세상에 대한.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단순히 연애경험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데이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들의 선택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거 선택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영숙은 이미 걸어올 때부터 경수 쪽을 보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숙은 이제 자꾸 눈길이 간다, 경순이 가고 싶다. 자, 문제는 영숙은 이제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이제 광수랑 같이 데이트를 하게 되고, 영숙이 참 재밌게 말하더라고요. 자, 감사해요, 그래도 선택해줘서. 그래도란 말이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명백하게 또 영숙은 선을 긋습니다. 그래도 제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 광수 아재가 이제 알면서도 덤비는 것 같죠. 동시에 저는 광수 아재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외모에 꽂힌 건지, 그리고 외모에 꽂혔다면 내가 왜 외모에 꽂혔는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외모만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강수 아재는 이제 자기가 왜 영숙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덤비면 조금 더 견딜 만한데 모르고 지금 덤비다는 느낌? 뒤집어 말하면 자기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숙님이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아무도 선택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고독이 확정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미 걸어올 때부터 시선 방향이 경수 쪽이긴 해요. 자, 마찬가지로 영숙처럼 계속 끌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 경수는 이제 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영숙이나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는 미동도 안 하더니만 순자가 지나갈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목 뒤를 이제 감싸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동작이 확실히 달라지죠. 자, 그렇게 해서 슬쩍 보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영수일 때는 표정이 굳어지거든요. 근데 순자는 경수를 볼 때는 활짝 웃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이제 영수가 따라 붙습니다. 영수가 따라 붙는데,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순자는 영수의 말에 대답을 안 해요. 두 표 받았네요 라는 말에 침묵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경수가 인터뷰했던 말도 굉장히 꼬름합니다.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영수님 알아보고 싶고 어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더 알아보고 싶은 영숙이냐 확신한 1순위 순자냐. 자, 이미 본능적으로 경수는요 이미 영숙 쪽으로 마음이 치우친 것 같죠. 물론 인터뷰할 때는 이제 비니 이런 식으로 이제 비니를 기준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처럼 데이트한 다음날인지 아니면 선택한 그 전에 얘기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이거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더 알아보고 싶은 영숙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제 데이트 때 감정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데이트 전에 이런 말 했다? 그럼 데이트 전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선택 지점까지 계속 생각을 했다. 자, 이거 자체가. 자, 그리고 동시에 경수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 또 그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숙이 몰릴 걸 예상하고 피했다. 선택 지점까지 계속 생각을 했다. 자, 바로 그 마인드가 누구의 마인드죠? 본인이 그렇게 칼같이 그었던 정숙의 마인드가 똑같잖아요. 즉, 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경숙에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본인은 그렇게 몰릴 걸 예상하고 피해놓고는 같은 심리로 피했던 정숙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자, 뭐 어쨌든 이제 다 일어난 일이고 지나간 일이니까 어쨌든 경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순자를 선택하게 되었고, 자, 반대로 순자는 영수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영수를 보면서 혀내림을 하더라고요. 저리 좀 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영자의 차례인데 혀내림을 하고 있죠. 영수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혀내림을 하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혀내림을 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영자. 영철이 따라 붙었지만 영자는 양손에 힘이 꽉 들어가면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영수 또한 상황을 파악해서 시선이 돌아가고 있죠. 뭔지 모르지만 찝찝하다?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문제의 그 동작을 또 하고 있네요. 이게 뭐죠? 이거 영숙이라며 제가 거기서 영철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좀 그런데 거시기한데 라고 느낀 이유이긴 합니다. 밑장 빼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쵸. 이때 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거는 내가 당신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는 영숙 당신이었다 라고 했는데 이 동작을 또 영자에게 하고 있네요. 이 뭐죠? 그리고 이걸 영자가 모를까? 영숙이 얘기를 안 했을까? 그거는 뭐 방송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영자가 나중에 영숙에게 진실을 듣고 나중에 방송을 보고 이거 영숙이 했던 건데 나한테 하고 앉아있네 하면 기분 정말 안 좋겠죠. 자, 어쨌든 영자는 이제 영수가 자기한테 올 거라 착각을 했다가 된통 깨져가지고 이제 기분이 안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순이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뭐 예상대로 여기는 이제 영호가 이제 걸어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는 벌써 이제 커플이 됐죠. 팔짱 끼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제작진 쪽에서 의도하는 바는 옥수는 약간 이제 결혼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자산 한 명 이상 우리가 만들자, 다른 연애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두자, 약간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정의도 마찬가지로 영식을 보면서 걷고 있죠. 감정이 이제 얼굴이 확 드러나죠. 다만 조금 아직은 영식이 정의 쪽으로 감정이 더 치우쳐 있긴 한데 아마 이 다음 데이트가 이제 분기점인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다. 제 감정이 조금 더 많이 향하는 쪽을 해보자. 왜냐면 내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식과 정의가 잘 된다고 보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데이트 때 두 사람이 엎어지게 된다면 가능성이 좀 낮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분기점인 것 같아요. 꼭 정숙이 아니라 정말 정의가 내랑 잘 맞는 건가? 내가 정의랑 함께 갈 수 있을까? 울었던 그 사건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인 건 정의가 맞긴 한데 조금 이게 불안불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있다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맞냐는 옥순의 질문에 표정이 싹 굳어지고 입술에 힘이 들어가고 시선이 싹 돌아갑니다. 맞는 것 같죠? 난감.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영숙은 솔직하게 말해요. 광수님, 내가 어제 거절했다. 알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옥순의 말에 이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자, 동시에 영숙은 이제 경수를 알아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경수를 좋아하는 상대편 여자들이 맞은편 방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이쪽 명치 부분을 꽉 누르면서 요 가슴 부분, 천돌 부분을 꽉 누르면서 저 맞은편에 경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숙도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순수하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동시에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강하게 느껴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는 거 보면 이해는 가. 동시에 영숙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제 경수가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나랑 얘기했는데? 왜 절로 간 거지? 라고.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부분들이 미리 보기 때 나왔던 그 부분들, 나는 너를 이제 뺏기 위해서,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왔다 하는 그 부분들, 뭔가 쎄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잘 굴러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뭔가 영숙도 미묘하게 굉장히 욕심이 많고 내가 원하는 거는 가져야 되겠고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회가 되어서인지 내 매력에 뭐 그 정도에 못 미쳐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꺾긴 하는데 미묘하게 미세하게. 왜냐면 지금 영숙은 경수가 나를 골라줬다는 그 사실이 뿐만 아니라 그가 나한테 와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거를 은연중에 계속 여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반부에서 네, 이불씬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영숙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미 영숙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경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순자한테 얘기하고 나도 경수 좋아한다. 내가 파고들 수 있다. 문제 없지? 오케이. 우리 전쟁 시작이야. 딱 이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이 옆방에서는 이제 폭주하고 있는 네, 순자. 후반부의 이제 주요 스토리죠. 폭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자기 감정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난 설레. 난 좋아. 난 좋으니까 나 맘대로 할 거야. 이거 전자의 말과 후자의 말은 구분을 해야 되죠. 근데 순자는 어느 순간 그걸 등치시키고 이제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의 선이 이제 끊어진 거죠. 그래서 뭐 눈만 감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어쩌고 원래 잘 때 생각나면 좋아하는 거다. 이게 정말로 뭐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든 경수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닐까요? 진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상대를 위해 맞춰주는 건데 잘 보면 순자는 자기 혼자 그냥 들뜨고 방방 뜨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결국 현실의 경수조차도 자기가 만든 그 환상을 위한 재료로밖에 안 된 거죠. 그게 저는 순자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영자는 동시에 영수가 왜 날 안 골랐지?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부들부들 하면서도 자기 감정이 화가 나가지고 또 없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 선택을 했을까? 한번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죠. 자, 어쨌든 네, 순자 벌써부터 지금 게이지가 지금 극하까지 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자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때 우리 영수 아재가 그렇게 말하죠. 순자님 갈 때는 앞에 타시고 라는 말에 표정이 싹 굳어지고 양손이 힘이 들어가면서 난 싫은데 난 앞에 앉기 싫은데 나 경수랑 같이 뒤에 타고 싶은데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요? 아예 말 안 합니다. 영수의 말에. 자, 그다음부터 이제 순자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경수는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미 경수는 끝났어요. 뭔가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는 순자의 아침에 그 모습이 아닌데 왜 자기가 뭐라고 나보고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명령질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작진이 카메라 세팅 다 힘내 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안 보인다는 말로 옆으로 밀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경수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넘기면서 난감해하고 또 좋아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경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나의 감정선은 아무리 내가 당신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10점 만점에 3점이야 아직은. 물론 다른 여자는 1점이고 난 조금씩 오르는 단계인데 이 사람은 내가 한두 번 선택했다고 벌써 10에 20이야. 뭐지? 그리고 그 감정의 격차 20과 3에서 두 사람이 연애했을 때 순자의 모습은 가령 이제 둘 다 감정선이 이제 10대 11대는 상관이 없는데 아직 이 사람은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경수가 부담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경수는 잘 보면 시선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다가 부담스러워 갖고 그냥 시선을 돌려버려요. 아, 네. 이런 느낌. 여기서부터 이미 금이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갈비를 뜯는 장면이 나오고, 자, 여기도 또 명언이 나오죠. 이렇게 갈비를 뜯으면서 우리 순자가 경수에게 야, 이 짜스가! 네, 명언을 던집니다. 굉장히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 장난을 이제 원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끼리 하고 조금 약간 감이 온 상태에서 요 정도 해도 되겠다 싶은 상태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경수가 이런 말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순자가 막 장난을 쳐요. 그리고 경수는 더 이상 그 장난을 아침에는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제가 듣기로는 위에 자막이 그렇게 뜬 것 같거든요. 유튜브 측에서 뭐라고 이제 자막을 띄웠냐면 제대로 받아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작이다는 말을 해요. 예. 그리고 동시에 경수의 표정을 보면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영수 쪽을 보면서 거의 뭐야 얘 같은 느낌으로 보고 있죠. 어쨌든 순자는 이제 영수랑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영수를 계속 보면서 아침밥 때문에 나 뽑았냐? 우리는 말 언제 놓냐? 자, 이런 말 듣고 경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해요. 아, 머리 아파.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수가 또 그 말 하거든요. 안 놔도 돼 라는 말에 자, 순자가 야, 이 짜스가 라고 이제 말 이제 드디어 하죠. 그때 나서 이제 경수의 포지션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딱 가리키면서 넌 두 손으로 받아. 어딜 감히 동생 주제. 야, 동생을 말해서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장난이긴 한데 동시에 이런 장난을 친다는 것 자체가 남녀 관계에서 이제 조금씩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자, 반대로 순자는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아까 영자님이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라는 말에 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자? 영자 이거 왜 나오지? 그리고 영수랑 얘기할 때는 순자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순자는 영수와는 교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 자, 이거는 거의 굉장히 예의 바르게 표현하겠지만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이제 저리 가 하죠. 저리 가. 제발 저리 가요. 제발 저리 가. 그래서 이 순자가 경수랑 대화할 때는 다르게요. 이 영수랑 대화할 때는요. 이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표정도 굳어지고 양손도 앞에 꽉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순자 특유의 한쪽 입꼬리 올라가기 경멸 반응이 나와요. 이걸 보고 이제 저번에 많은 탐정들이 좋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이거 매니아님 이제 잘못 짚은 거 아닙니까? 그냥 경련인데 왜 이게 경멸의 표시라고 합니까? 이거 그냥 입술 경련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요. 영자는 특이한 순간에 특정한 순간에만 이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돼요.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이 올라가는 게
경수가 자신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지금도 이 앞에서 영숙이 자기가 보고 있는 앞에서 경수를 데리고 갔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명을 미처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니까 이거 매니아가 자꾸 또 과잉 해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복돼요. 특정한 순간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딱 한 꼬리 이쪽이면 탁 올라가면서 네가 날 딱 그 느낌이죠. 그래서 순자가 딱 이 꼬리를 딱 지은 다음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리고 여기 있는 영수가 이제 손의 포지션이 바뀌면서 자기 모르게 의자를 꽉 쥡니다. 양손을 꽉 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자는 경수를 이 표정으로 보면서 무언의 눈빛 맞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0.5라고? 근데 그 이후에 경수가 더 치명적인 말하죠. 노코멘트다. 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순자가 또 걔 또 급발진합니다. 저놈의 베일 저놈의 베일. 말 굉장히 세게 하는 거예요. 저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영수라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영수 자체가 약간 거친 스타일이라서 괜찮은데 경수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경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쓰리콤보거든요. 더 화가 나. 막상 베일을 까는데 별거 없을 수도, 이거 굉장히 말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베일 그냥 끝. 그냥 두 글자 이런 말도 그렇고. 그래서 경수는요 이때를 기점으로 순자가 1순위가 아니라요 한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200순위예요. 왜 그러냐면 경수가 이 말이에요. 어쨌든 웃기다. 근데 이 며칠 붙어 있었다고 서로를 파악하고 이런다는 게, 저는 경수의 이 말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던지면서 경수가 순자를 보면서 했으면 우리가 서로 친밀해졌다 장난치면서 이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경수가 이 말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상대방이 영수예요. 그럼 영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봐라 쟤 봐라, 야 며칠 친해졌다고 내가 좀 관심 좀 표명했다고 저런 식으로 나오네. 영수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경수는 정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수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 난 더 이상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너한테 나 자신을 오픈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나는 너랑 그렇게 친밀해지고 싶지 않아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가 이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너가 여자였으니까 내가 넘어가지. 남자였으면 나 진짜 더 말 세게 했을 수도 있어. 그 느낌이에요. 그만 하지마. 말하지 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약 올린다고 느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경수를 한다면 나 약 올리나? 장난하나? 그래서 이 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근데 순자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빙글빙글 웃으면서 약 올리잖아요. 그래서 입 오므려 합합 하는 것도 그거예요. 경수는 싫은 거야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자꾸 듣기가 싫은데 순자가 못 알아먹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막 나가듯이 장난을 치니까 열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와 순자의 1대1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걸어와서 오면서 이미 끝났더라고요. 나는 영수 오빠가 전혀 한 번도 날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나는 너한테 관심을 표명했다. 이 말을 듣고 영자가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 투명하니까 티가 다 나잖아. 이 말도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투명한데 너는 왜 못 알아먹니? 자, 이거는 민박 13기 백합님이 당시에 26기 경수화제를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저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저는 티가 다 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 알아봐라 말을 연계해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 상태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투명하니까 티가 다 난다. 왜 너는 눈치를 못 채니? 거의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이기도 해요. 난 너한테 티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순자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해요. 근데 영수님은 티가 너무 안 나서 다들 아무것도 몰라. 방금 영수는 명백하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꺾어버리는 거야. 아니 너는 티낸 적 없어. 뭡니까? 순자는 영수와의 관계를요 그냥 아예 제로 베이스, 무화. 당신과 나 사이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냥 공백 상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저리 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영수는 아니라고 하면 나도 이제 접으려고 하는 거니까 라는 말에 순자는 아예 대답 안 해요. 처음부터 시작한 게 없고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뭘 접으려고 해. 나는 너랑 얽히기 싫다고.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순자는 남은 3일 남았는데 나 때문에 없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붙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저리 좀 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연애하려고 했겠죠.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에 자리에 앉고 걸어올 때까지는 경수가 널 좋아한다고 했지만요. 영수가 딱 자리에 앉고 이 말을 해요. 뒤에 있는 호야 되게 이쁘긴 한데, 자 어쨌든 자 경수가 거절해도 계속 지진할 생각이냐. 자, 이 말 왜 했겠습니까? 영수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혹시라도 경수가 거절하면 또 빈틈이 생긴다. 내가 그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긴 한데 두 번째 의미도 무시를 못해요. 어쩌면 영수 또한 경수가 그렇게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를 직감했기 때문에 이 말 한 게 아닐까요. 물론 이제 순자는 명백하게 거절해요. 경수가 나한테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난 마음 접을 거야. 근데 다른 사람도 알아보겠다? 그건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알아볼 것 같진 않아를 이제 돌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순자가 정말 경순한 사람과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어떻게 보면 문학소녀처럼 감수성이 풍부해서 자기 감수성이 먹힌 건지 좀 구별이 안 가요. 자, 어쨌든 이제 데이트를 시작할 때 슬쩍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순자의 모습. 남자가 안 볼 때, 상대편이 안 볼 때 상대방이 그 나머지 한쪽이 본다. 굉장히 강한 호감 신호이긴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점 경수가 더 이상 순자에게 자기 마음을 안 밝혀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순자가 그걸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순자가 물어보거든요. 혹시 콩나물 때문에 날 선택한 거냐? 장난친과 동시에 이제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경수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했다라는 말이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수가 앉아있는 자세도 그렇고 여기는 벌써 이제 뒤로 가 있어. 탁자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앞에 가 있는데 여기는 저 뒤에까지 지금 밀려나 있죠. 그래서 순자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뭐 궁금한 거 없냐?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경수가 정말 날 좋아한다면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말이 없는 거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수가 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겠지? 내 마음을? 곧.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을 또한 순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까 3자 데이트처럼 빵빵 터지고 야 이 짜스가 이러고 굉장히 막 이제 혼자서 날뛰던 그 느낌이 아니라 지금처럼 막 혼자서 날뛰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자꾸 이상한 거야. 경수가 더 이상 나랑 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에 계속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경수는 얘기해주긴 합니다. 어쨌든 순자님이 1순위인 건 맞으니까. 저는 어쨌든이란 말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 말 딱 듣고 저는 순자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한쪽 입꼬리 올라가기가 그 말만 들을 때, 즉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절대 상대방에 대한 호감 표현이 아니다, 역으로 꺾는 거다라고 했을 때만 순자가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 다음에 순간 카메라 보기가 나와요. 시선이 돌아가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라고 순자도 계속 느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데? 내가 여러 가지 이때까지 봤던 현재 커플이라든가 결혼 커플도 이런 말 합니까? 어쨌든 1순위야. 어쨌든 내가 널 골라줄게.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순자가 이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눈썹을 이제 들어 올리면서 이 미간에 이제 힘을 주면서 1순위라고 하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정말 그럴까? 그래서 경수는 계속해서 힌트를 줍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긴 하지? 지금은 이건 계속 암시를 주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나름대로 경수가 예의상 동시에 본인도 나름대로 빡쳤기 때문에 동시에 이성 앞에서 다른 이성 얘기하기, 여자 앞에서 다른 여자 얘기하기를 시전해버립니다. 누군가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난 조금 갖고 있다. 준비해라. 물론 순위는 당연히 순자이 먼저긴 하지만 예의상이라 한 말이고요. 난 이제 영수한테 틀 거라고 전 보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요. 이 순자 표정이 정말 안 좋아져요. 이제 예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어느 정도의 표정이냐면 이 표정이에요. 둘 다 표정이 굳어요. 뭐? 장난해? 내 앞에서 지금 영숙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뭐지? 한편으로는 이상 하나 느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 남자가 왜 그러는 거야? 아침까지만 해도 좋았던 남자가 갑자기 왜 그래? 그래서 또 특유의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순자는 이대로 가게 된다면 결국 영숙이랑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허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까지 경수가 나는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하면서 나는 저런 말 듣기 싫어라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허락 안 했다. 나는 듣기 싫다고 했다. 근데 너가 가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난 싫어. 그래서 순자가 거의 협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잘 생각해.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동시에 경수는 또 이 말을 더 못 받아들일 겁니다. 경수는 그래서 알았어, 잘 생각할게. 네가 뭐라 하든 말든 난 알아서 할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경수가 했던 인터뷰 내용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완전 납득이 안 되는 게 순자의 매력은 똘끼다. 성격상 그런 분을 좋아하는 것 같다. 성격상이란 말이 성격은 좋네. 근데 영순이도 이성적인 끌림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돌아있는 포인트들이 웃음이 많이 난다. 글쎄 그 웃음이라는 게 정말 남녀간의 웃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경수가 조금씩 영숙에게 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영숙은 경수 옆에 앉거나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특유의 한쪽 입꼬리 올라가기가 또 나오고 있죠. 거의 뭐 이동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쪽만 이렇게 싹 올리면서 거의 경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심 순자도 은연중에 경수를 무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시할 만하니까 함부로 대했겠죠. 그래서 이게 경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멸이고요. 이게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연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이미 떠나고 나서 내가 경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상이 멀어지는 걸 보고 나서 처음에는 경멸이었다가 가는 걸 보면서 이제 편치 않은 거야. 정말 뭔가 영숙이랑 잘 되면 어떡하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숙과 경수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자, 문제는 뭐냐면 대화를 한 후에 두 사람 사이가 한결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순자가 있던 자리에 영숙이 와버렸죠. 순자는 저 밀려갖고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고 조금씩 이제 폭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서 순자는 그걸 보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슈대 쓸 거냐, 슈퍼데이트를 영수한테 쓸 거냐. 그때 경수는 말 안 하죠. 잠만 하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뭉개버려요. 또 노코멘트도 돼? 라고 하는 등. 그리고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표정이 이렇게 싹 올라갑니다. 한쪽만.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얼굴이죠.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순자는 제가 보기엔 경수는 날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1순위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동을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의아한 게 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영숙이 또 순자를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왜 영숙은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 이제 불러내는 걸까요? 저는 이제 더 좋게 보긴 해요.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서로가 이제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순자는 이 자리에서 이제 경쟁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화 예고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그 다음에는 탐정님들이 저에게 할 수 있을 법한 예상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경수 아저씨는 정말로 이제 영수가 튼 거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쪽이 더 가까울까? 아니면 순자에게 경고만 한 것인가?
영숙에게 넘어가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고편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고 나서 같이 웃고 있는 건 것도 그렇고 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 관계가 한결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숙과는 별개로 순자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깨졌어요. 더 이상은 순자에 대해서는 저는 경수가 1순위로 놓는 것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긋나 버렸고 그 사이를 영숙이 파고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영숙은 계속해서 이제 파고들 준비를 했어요. 중요한 순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짱구를 진짜 잘 굴려요. 여기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은 영숙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 여기 있다 살랑살랑 하면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파고들었어요. 순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경수와 이제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나는 솔로란 내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제가 거듭해서 영숙님을 보면서 이 누나가 자꾸 이제 떠올리게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경수가 너무 이 정수가 되게 가혹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는 정숙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긴 해요. 근데 이 잘못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잘못했다, 선을 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 나름에는 행동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정작 경수가 소외된 상태였던 거예요. 본인이 다대일이 무서워서 숨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경수도 영숙이 무서워서 그 절벽 그 선택 장면 때 순자를 선택하기도 하는 등 똑같이 지금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수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정숙이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나는 솔로에 대해서 다 허용돼요. 근데 허용이 된다는 것과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놓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잘못은 경수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거지 솔로다라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물구나무 섰고 밖에서 걷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제가 자꾸 물구나무 서면서 밖에서 걸으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저의 이미지가 이제 깎여 나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왜 전환이 되었는지, 왜 내가 첫인상을 영수에 대해서 선택을 했는지를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선택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나서도 최대한 경수에게 설명을 간접적으로 아마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고 보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순자에 대한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순자는 문제가 뭔가요? 무례하다는 건가요? 불안하다는 건가요? 환상인 건가요? 저는 이제 순자의 문제가 단순히 이제 말을 거치게 한다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순자는 실제로 경수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수가 어느 정도의 감정선이 올라오는지, 또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파악을 못했고, 자기 감정의 속도에 억지로 경수를 이제 끌어당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자가 했던 장난은 굉장히 무리하게 보인 거고, 호감은 역설적으로 잘 생각해, 늦기 전에 라고 하는 등 압박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제일 근원적인 거는 이제 혼자 만든 환상이 이상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서 현실의 경수와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이 순자의 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순자의 경연 표현과 이 경멸 표현의 차이가 뭐냐, 이거 과잉 해석 아니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멸은 뒤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편하니까 그 감정이 올라온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이제 좀 구별하고 싶어요. 이거는 경멸이다,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 매니아가 최대한 지금 인간의 감정선을 디테일하게 지금 구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거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표정이 특정한 상황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건 이제 눈이 같이 이제 찡그러지는데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입만 올라가는 것. 요거는 자세한 거는 그 조 네로로 선생님의 FBI 행동의 심리학이 나오고 있는 그 경멸의 표정,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숙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영숙은 이제 경수에 대해서 진심이냐, 전략이냐? 저는 영숙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순자처럼 있는 그대로 그냥 들이박아버린 사람도 있고, 영숙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판을 짜들어가면서 내 감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그 감정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현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순자와 대화하는 것도요, 계속해서 자기가 약점 잡힐 수 있는 걸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나 분명히 미리 얘기했어. 이불 그 신 때도 얘기했잖아. 나는 얘기할 거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너랑 순자랑 경수가 자려고 했는데 내가 파고든 게 아니라 나도 마음에 있었고 공식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라고 본인이 이제 발목 잡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순자에게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의와 영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반부랑 후반부랑 설명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부 기준과 후반부 기준에서 저는 후반부 기준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정의와 영식은 저는 가능성은 아직은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영식이 정의의 감정을 나를 향한 진심이고 약간은 조금 과잉되지만 그래도 진심이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것이 반복이 될 것 같고 내가 부담이 느끼겠다. 그럼 정숙과의 관계는 이제 뒤로 밀어두고 영식 스스로가 정의의 관계를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데이트가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후반부의 핵심은 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순자가 경수에게 선택받았다고 느낀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침 대화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죠. 문제는 이 속도 차이를 순자가 보지 못하게 되면서 호감은 장난이 되어버렸고 장난은 무례로 바뀌어버렸고요. 그 무례는 경수에게 부담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수는 순자에 대한 마음이 접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영숙이 파고든 게 아닐까요?
즉 순자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느꼈고 그 선택을 완전히 오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연애 프로그램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느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내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오만의 씨앗이 자라나죠. 내가 좋아하니까 더 가까워져도 된다고,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가 확신을 나에게 줘야 된다고,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상대 또한 내 속도에 맞춰줘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선택은 소유가 아닙니다. 호감은 시작을 불고 관계를 지키는 건 그 호감을 감당하는 방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화 후반부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생생하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한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